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름 제4호 데이 3 대표 유형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개념과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1번을 보시면 일단 위협을 했고요. 위협을 해서 매출전표에 서명을 시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매출전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매출전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회사에 청구를 하면 이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만큼 신용카드 회사가 강도범에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신용카드 회사가 여기 이제 그 그러니까 을이죠. 을 여기서 을에게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갑이 을한테 술을 판 다음에 카드를 긁고 그래야 신용카드 회사가 먼저 갑한테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을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가 우리 신용카드 기본 구조잖아요. 근데 실제로 술을 마신 적이 없어. 실제로 술을 마신 적이 없어도 불구하고 마신 것처럼 카드를 긁게 해서 일단 어떻게 설명을 했다? 여기 허위로 서명을 했다. 근데 허위로 서명을 하게 되면 뒤늦게 을이 부랴부랴 카드에서 연락해서 그거 제가 진짜로 긁은 거 아니니까 그 카드 결제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취소가 돼? 가능성은 남아 있기는 한데 일단 긁었다면 또 지급이 될 상황에 놓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 이때 나중에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허위의 매출전표에 의해서 해당 금액만큼 청구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강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인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남아요 좀 잠깐만 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 이 사안은 사실 조금 중요한 선지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 갑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리스하듯 사용하듯 을캐피탈 소유의 승용차. 여러분 소유자가 누구야? 소유자가 을이야. 그리고 지금 갑이 빌려 쓰고 있고요. 빌려 쓰고 있고 을이 소유자고 이거를 누구한테? 사채업자한테 지금 이 자동차를 사채업자한테 넘긴 다음에 이 사채업자가 이걸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했다. 여러분 일단 이 매매가 유효해요, 적법해요? 매매가 자체가 유효한 건 아니야. 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을인데 갑이든 사채업자든 이걸 병한테 팔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거든. 근데 어찌어찌 팔아서 병이 뭐 하고 있어? 병이 점유를 하고 있어. 자, 소유자는 을이고 점유자는 병인 상태야. 그리고 갑은 이걸 리스해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거를 이렇게 반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반환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죠.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야. 자, 이랬을 때 소유자 을 입장에서는 갑이 이거를 가져와서 갚는 게 좋죠. 근데 점유자인 병 입장에서는 이걸 가져가는 건 당연히 싫겠죠. 자, 이랬을 때 갑이 병한테 자동차를 가져오는 게 소유자의 의사에는 맞죠. 소유자의 의사에는 맞는데 점유자의 의사에는 반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 소유자의 의사에 혹은 소유자의 추정적 의사에 맞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영득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고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죠. 맞는 선지고요. 자, 신용카드를 일시 사용하고 받아냈으면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영득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자, 우리 이제 배임죄에서 이제 횡령죄하고 배임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횡령죄는 재물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인데 이 재산상 이익이 법률적 관점에서는 무효야. 가령 내가 이 사법상 효력으로는 내가 그거를 취득할 권리가 없어.
그런데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거를 취득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그랬을 때 우리 형법에서 대부분 무언가를 판단을 할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거의 유일하게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경제적 관점 혹은 이게 법률적 관점 외에 다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의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배임죄의 경제적 이득이죠. 그러니까 배임죄에서는 경제적 관점이다. 맞는 선택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1번이 되겠네요.